자, 인풋 타입을 요 위에다 한번 만들겠습니다. 인풋 탭을 쓰고 어떤 스타일이냐? 타입을 다 지정했죠. 이메일, 또 뭐 있었죠? 텔, 데이트, 패스워드 뭐 이런 부분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타입 중에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id 이렇게 넣을까요? 자, 여기 br 태그를 하나 넣겠습니다. 요만큼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 여기는 패스워드로 바꾸겠습니다. pw 인풋 타입의 요 부분이 패스워드로 할게요. 패스워드.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죠? 그래서 요 스타일에서 지금 인풋 타입에 대한 거기에 맞게 태그 속성을 그러니까 속성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넣었던 인풋 타입에 어떤 태그가 있냐면 텍스트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텍스트 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뭐 핑크 이렇게 줘볼까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실습을 해주면 이게 타입이 되겠죠. 텍스트가 아니라 타입.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인풋 타입의 속성에 대해서 패스워드라면 이런 뜻이에요. 워드라면 얘는 옐로우를 줄게요. 백그라운드 옐로우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CSS 삽입 위치입니다. 지금처럼 왜 내부 스타일 시트가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없앱니다. 다른 데다가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파일 만들기 하시고 이 파일은 css. 뭐 1이라고 합시다. 처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확장자가 CSS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복사한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저장을 하세요. 자, 됐죠? 그래서 여기 헤드 부분에 링크를 겁니다. 링크. 이러면 탭키를 눌러주세요. 탭키를 눌러주시고 요 안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href에다가 지금 방금 만든 cs1.cs를 이렇게 삽입을 해요. 여기 스타일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되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딜리트하고 보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외부 스타일인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 파일에다가 갖다가 링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들면 보통 한 30장, 50장, 100장, 200장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매번 이 위에다 스타일 시트에다가 그 부분을 공통 부분을 계속 삽입하려면 컨트롤 C에서 300페이지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한 10장 정도만 만들어 놓고 필요한 페이지를 다른 또 페이지가 있었다. 그럼 여기다 또 걸면 됩니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몇 장이어도 걸면 따로따로 낱장낱장으로 디자인 파일은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링크를 거는 방식이 지금 방금 했던 외부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내부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난 너무 급해. 그래서 저놈의 코딩 페이지까지 안 가고 요 안에서
H1에서 내가 스타일을 지정하겠어.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스타일에 만약에 컬러 값을 네, 레드 2학년의 레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 2학년의 레드가 요런 식으로 한 줄 라인으로 써진다 해서 그 부분을 인라인 스타일 시트 한 줄 코딩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나요? 여기에다 스타일, 뭐 백그라운드도 넣고 싶으면 요 옆에다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여기 컬러 부분 있죠? 여기를 지정하시고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그린 이렇게 해볼까요? 얘도 맨 마지막에 더 나열하고 싶으면 세미콜론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얘를 좀 길게 해보고 오류가 뭔지 좀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 그린 부분을 스페링을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으로 맞추시면 빨간색도 되고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위에다 놓을 거냐, 요 위에다 스타일에다 놓을 거냐, 외부 파일로 놓을 거냐, 아니면 요 한 줄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보통 한 줄로 지정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HTML5 기준에서는 그런 걸 권장하지 않아요. 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급하면 쓰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요 TP 부분에 mystyle.css 확장자가 CSS입니다. 따로 만들어.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이 파일명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css1 만약에 mystyle.css로 저장을 했다면 요 href 앞에는 링크 파일입니다. 이거는 HTML 태그예요. 스타일에 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링크를 걸었다라고 TP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내부 스타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 우리 왜냐면 새로운 문서 절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거 힘드니까 보통 어떤 스타일을 배울 때에는 그냥 요 바디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불러 이런 거죠. 너 P에 있는 내용 불러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내가 클래스 만들어 놓고 나 갖다 써. 나 갖다 써. 이런 식이에요. 여기 클래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샵은 한 번만, 특별할 때 한 번만 이러려고 만들어지네요. 자, 어떤 식을 쓰든 간에 여러분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뭐 대단히 막 복잡한 거 아닌 이상 그때그때 만들어가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요. 협업해요. 우리도 협업을 합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제가 방금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스타일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샵이라는 애는 우리가 RGB 컬러 값이 있어요. 보통 3원색. 조금 이따 나오나요? 잠깐. RGB 3원색이 있는데 모든 색을 합치면 흰색이 됩니다. 이 색이 아주 많아지면 F, F, F. 0부터 F까지 표현해요. 컴퓨터는요. 0부터 9 표현하고 10을 표현하려면 이 한 자릿수에 하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A, B, C, D, E, F 해서 15까지. 그리고 0부터 15까지 표현하고 이거를 16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진은 0부터 9까지 표현하잖아요. 또 2진은 0, 1, 8진은 0부터 7까지. 이렇게 요 사이의 값이 8개다. 이래서 8진인 거죠. 자, 컴퓨터는 2진, 8진, 10진, 16진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색상을 이름으로 여지까지 다 표현했죠. 그런데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자리 숫자씩 차지하면서 0부터 15의 값을 조합하면 색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나는 RGB에다가 0부터 255까지거든요. 왜냐면 두 자리씩 00부터 시작해서 FF까지 표현하면 16의 제로승, 16의
1승이다 보니까 15 곱하기 16 얘도 15 곱하기 모든 제로승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16의 1승 더하기 15 곱하기 10의 16의 제로승. 그럼 모든 승은 1이죠. 자,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455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이거 어떻게 3000인지 읽어요. 10의 3승인 걸 아니까. 10의 2승인 걸 아니까. 얘는 1승이고 얘는 제로승. 1을짜리 수니까 사람들은 10진이 익숙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16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55가 뜬금없이 어딜 나왔느냐? FF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의 1승, 16의 제로승이니까 모든 승은 제로승은 1승. 얘는 15라고 표현했잖아요. 0부터 15. 15 곱하기 16 더하고 15 곱하기 1 더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시면 돼. 255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아니면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럼 얘는 레드, FF도 레드, 글씨도 레드.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조금 컴퓨터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몰라도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이 그렇게 쓰이면 되는 거예요. 아, 싫다. 나는 색상으로 이름을 애울란다. 아쿠아, 블랙, 블루, 퓨치아, 그레이, 그린, 라임, 그 다음에 말룬, 네이비, 올리브, 퍼플, 레드, 실버, 틸, 화이트, 옐로우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색을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라이트, 다크 앞에다 붙이면 더 밝은 색, 어두운 색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색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색감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RGB 값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나는 아니다. 한글로 할란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봅니다. 원리는 알지만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H1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보고 또 P태그에서 얘를 부르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다 다 만들었어요. 야, P태그에서 만약에 A를 부르면 P태그에서 만약에 B를 부르면 P태그 중에서 C를 부르면 P태그 중에서 D를 부르면 나는 이 색, 이 색 다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 P태그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클래스로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부르는 애 요 첫 번째 요렇게 표현되는 아니군요. 요렇게 표현되는 거죠. 저도 요 색상은 잘 모르지만 빨간 계열, 그린 계열, 여기가 블루 계열입니다. RGB라고 했죠? 네. 여러분 편한 대로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어려워서 나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안 써도 돼요. 딴 거 쓰세요. 자, 그래서 각각 클래스를 어떻게 부르는지 요게 관건입니다. 색상 정보는 RGB 정도, 그리고 내가 아는 글자, 뭐 레드, 라이트 레드, 다크 레드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